안녕하세요. 말미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으로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소싱법 2탄을 준비를 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소싱이잖아요. 소싱 방법은 정말 많은데 오늘은 1탄과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2달 만에 250만원 번 방법이 아니라 저번 달에 제 지인에게 알려져서 한 달 만에 순수익 180만원 정도를 벌었던 방법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 제 지인이 언제 등록을 한 거냐면 저번 달 5월 16일 날 등록을 한 상품이고 키워드로 상품을 찾아서 상세 페이지 번역하고 후킹 요소 상세 페이지 안에 넣어서 등록을 한 상품이고요. 이 제품 검색량이 한 달에 5, 6천 정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보통은 수동으로 큰 매출을 내려면 검색량 만 이상 그리고 객단가가 높은 제품을 주로 하는데 검색량이 높을수록 쟁쟁한 경쟁사들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고 상세 페이지 설득력도 높여서 만들어야 돼서 수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동하실 때는 너무 큰 키워드보다는 만 이하 키워드를 먼저 해보시면 좋고 너무 비싼 제품 처음에 안 하셔도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원가가 4,800원이고 판매가가 4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하루에 몇 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냐면 하루에 3개씩 정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이 한 제품으로 순수익이 한 18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런 제품을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 사이클 돌려보면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연습해보고 상품을 키우는 능력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비싸고 한 방에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진입 장벽이 많이 생기고 생각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 상품처럼 검색량이 많이 크지 않고 조금 저렴한 제품부터 가볍게 올려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어떤 식으로 찾았냐면 로켓 수가 작은 키워드를 우선 찾았어요. 로켓 배송 상품이 많은 키워드는 아무래도 사입업자들이 사입하기 쉬운 물품인 경우가 많아서 역으로 로켓 배송 상품이 작은 키워드가 구매 대행으로 적합한 상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켓수 작은 키워드를 1차적으로 소싱해봅니다. 자,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템 스카우트 가셔가지고 아이템 발굴 이제 여기서 자기가 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카테고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 대행으로 팔릴 만한 카테고리를 조금 집어드려 볼게요. 자, 카테고리 참조를 해주시고 이제 카테고리를 갖다가 선정을 하나 해주세요. 아무거나. 저는 디지털 가전 쪽 가볼게요. 생활가전 2차까지만 할게요. 해서 과거 선택을 해주시고 작년 이맘때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6월 중순이니까 6, 7, 8월 하셔도 되고 아니면 7, 8월 이렇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저는 6, 7, 8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쇼핑성 키워드 브랜드 제거 하고 검색수는 그래도 수동으로 올리는 거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3,000 이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최대는 한 2만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이렇게 키워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쿠팡 로켓 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키워드들 로켓 배송수가 몇 개인지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직접 쿠팡에 들어가서 그 개수를 세보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쿠팡 로켓수 작은 거를 골라볼게요. 뭐 어린이 안 되니까 삭제해주고 이런 브랜드도 삭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키워드들을 쭉 해서 복사를 프로그램에 붙여넣기를 해서 시작을 눌러줘요. 그러면 로켓 배송수가 몇 개인지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로켓 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로켓스 작은 순으로 정렬을 쭉 하셔가지고 이제 할 만한 거를 찾는 거예요. 대량이나 반자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들을 다 이제 소싱을 하시면 되고, 수동 하실 거면 이제 이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쿠팡에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에 없는 제품들을 소싱을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동 하실 때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룸 냉장고라는 키워드가 뭐 로켓스 작은 거를 보다 보니까 있었다. 그러면 쿠팡에다가 검색을 해보고 여기 1페이지 사람들이 어떤 걸 쭉 파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실 때는 시크릿 모드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페이지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보면서 나는 어떤 포인트를 가진 상품을 소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등이 지금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면 뭐 이런 디자인의 이 정도 크기를 브랜드에서는 35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랑 좀 비슷한 디자인이랑 크기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것보다 10만 원 더 싸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이게 다 무난무난한 것들이네? 그럼 나는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이쁜 거를 소싱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그게 기능적인 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막 전부 다 비슷비슷하면 뭐 서비스 측면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상세 페이지에 적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은품 구성을 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내가 소비자에게 줘서 구매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런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싱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소싱을 하셔서 검색수가 그렇게 많이 높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품이 팔린단 말이에요. 이 상품 같은 경우도 5월 16일 날 이걸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다음날 바로 판매가 됐고, 그 다음날도 판매되고, 그 다음날 2개 판매되고, 이 제품에 리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판매가 돼요. 이런 식으로 내 상품을 계속 만드는 능력을 계속 키우시면 나중에는 큰 키워드 들어갈 때 그걸 몇 번 해보면 구매 대행이 아니어도 나중에 내가 위탁을 하던 사입을 하던 상품만 다를 뿐이지 상위 노출시키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능력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